네, 이번 시간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라이트쌤 문제집 확률 부분 프리뷰를 볼 겁니다. 먼저 78번을 볼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알파벳이 적힌 9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자음이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네, 알파벳이 적힌 9장의 카드 중에서 자음이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알파벳은 총 몇 자죠? 네, 알파벳은 총 26자입니다. 이 26자 중에서 모음을 찾아보면 A, E, I, O, U. 자, 이것은 항상 모음으로 쓰이고요. Y, W는 때때로 모음으로 쓰일 때도 있고 자음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26자 중에서 항상 모음은 이 5가지, 가끔 자음으로 쓰일 때도 있고 모음으로 쓰일 때도 있는 것이 요 2가지. 그래서 요건 조금 애매하죠. 자, 문제를 보시면 모음의 수가 적으니까 모음을 먼저 찾아봅시다. 모음은 U, I, E 이렇게 3개가 있죠. 자, 나머지는 L, N, C, H, T, M. 자, 자음이 6개 있네요. 자, 그러면 카드가 총 9장 중에서 자, 자음이 6개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9장 중에서 한 장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9, 9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음을 뽑는 경우의 수는 6가지. 그죠?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한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가 확률이니까 자, 이렇게 9분의 6을 쓰시면 되겠죠. 약분하면 자, 3분의 2가 자, 78번에서 구하고 싶은 확률이 되겠죠. 그 다음에 79번을 볼까요? 자, 노란 구슬 3개, 파란 구슬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 파란 구슬을 더 넣은 후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노란 구슬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 되도록 하려고 한다. 더 넣어야 하는 파란 구슬의 개수는 이라고 했네요. 네, 어떤 주머니가 있습니다. 자, 이런 주머니가 있는데요. 자, 노란 구슬, 자, 이걸 노란 구슬이라고 할까요? 노란 구슬이 3개 있고요. 자, 파란 구슬이 5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추가로 파란 구슬을 좀 더 넣는답니다. 자, 더 넣은 다음에 자, 노란 구슬을 꺼낼 때 그때의 확률이 4분의 1이 되도록 해달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추가로 넣는 이 파란 구슬의 개수를 X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요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구슬의 총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원래 있는 8개에다가 자, 추가가 된 X개. 그래서 총 8 더하기 X개가 있겠죠. 그 중에서 한 개를 꺼낸다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8 더하기 X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중에서 노란 걸 꺼낼 거 아닙니까? 그죠? 노란 걸 꺼내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이게 얼마다? 네, 4분의 1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자, 1이 4배가 되었으니 3도 4배가 되면 자,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자, x는 얼마여야 합니까? x는 4면 되겠죠. 그쵸? x가 4면 12분의 3이 되어서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더 넣어야 하는 파란 구슬의 개수는 4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자, 80번 볼까요?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8장에 1부터 8까지 적힌 8장의 카드가 있고요. 그 중에서 한 장을 뽑는답니다. 그죠? 자, 1번을 봅시다. 1이 나올 확률은 1이다. 확률이 1이라는 것은 언제나 일어난다는 뜻이니까 좀 맞지 않죠? 1이 나올 확률은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가 8이니까 자, 8분의 1이 나올 확률은 자, 1 이건데 확률이 1이라고 하면 항상 일어난다고 하는 거니까 틀렸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
2 미만의 자연수가 나올 확률은 4 미만의 자연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라고 했죠. 자, 4 미만이라고 하면 1, 2, 3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전체 경우의 수는 8가지고 그 다음에 1, 2, 3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3가지니까 자, 확률은 8분의 3이죠. 그래서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 8 이상의 자연수가 나올 확률은 0이다 라고 했는데요. 8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8을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8을 포함하는 거니까 자, 전체 경우의 수 8개 중에서 자, 8이라는 카드를 뽑는 확률은 8분의 1이니까 확률이 0은 아니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0이 나올 확률은 자, 0이다. 0은 이 카드에 없죠. 그래서 0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확률은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4번이 맞겠죠. 자, 5번을 볼까요? 8 이하의 자연수가 나올 확률은 8이다.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한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인데 전체 경우의 수가 8이고 자, 8 이하의 자연수를 뽑는 경우의 수는 또 8이니까 확률이 1이겠죠. 그래서 자, 5번은 확률이 1이니까 얘는 틀렸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네, 4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81번을 볼까요? 재석, 종국, 광수, 지효를 일렬로 세울 때 광수가 맨 앞에 서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러닝맨을 하는 모양입니다. 자, 이럴 때 자, 광수가 맨 앞에 서지 않을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재석이 맨 앞에 서는 경우, 종국이 맨 앞에 서는 경우, 지효가 맨 앞에 서는 경우가 있는데 3가지 경우로 풀어야 되니까 좀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겁니다. 광수가 맨 앞에 서지 않을 확률을 물어보았으니 광수가 맨 앞에 설 확률을 구해서 전체 확률 1에서 빼주면 어떨까? 그죠? 그래서 광수가 맨 앞에 서는 확률을 구해봅시다. 그래서 P 광수 이렇게 표시할까요? 자, 전체 경우의 수는 4사람을 줄 세울 거니까 4 팩토리얼 4 느낌표라고 쓰시면 되겠죠? 4사람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 첫 번째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4, 두 번째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3, 세 번째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2, 마지막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1을 이걸 간단히 나타내어서 자, 4팩토리얼이라고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4사람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는 4팩토리얼 그리고 광수가 맨 앞에 서는 경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광수 맨 앞에 서 있고 나머지 재석, 종국, 지효를 자, 일렬로 세우면 되니까 자, 그런 경우의 수는 3사람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니까 3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3팩토리얼 있겠습니다. 자, 약분하면 자, 이렇게 지워주고 4만 남죠. 그죠? 그래서 광수가 맨 앞에 설 확률은 자, 4분의 1인 거죠. 이 문제는 광수가 맨 앞에 서지 않을 확률을 물어보았으니 전체 확률 1에서 광수가 맨 앞에 설 확률을 빼면 1 빼기 4분의 1이 되어서 4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구하는 게 편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광수가 맨 앞에 서지 않을 확률을 물어보았을 때 광수가 맨 앞에 설 확률을 구하기가 쉽다면 이렇게 전체 확률에서 광수가 맨 앞에 설 확률을 빼는 방식으로도 자,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82번 봅시다.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하나는 3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고 했고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고 했고 그쵸? 서로 다르니 나중에 의미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때 적어도 하나는 3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우리 필수 예제를 풀 때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적어도가 나오면 반대 확률을 구해서 빼주는 게 편하다 이렇게 했었죠. 그죠? 지금은 적어도 하나는 3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반대 확률은 뭡니까? 둘 다 3보다 작은 3 미만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서 전체 확률 1에서 빼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여기 여기 적어도가 나오면 반대 확률을 구해서 빼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사위 둘 다에서 3 미만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서 전체 확률 1에서 빼줄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둘 다 3 미만이니까 첫 번째 A 주사위, 자 B 주사위인데 둘 다 3 미만이니까 1, 1이거나 1, 2이거나 2, 1이거나 2, 2거나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죠. 자, 그래서 A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의 수가 6가지고 자, B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의 수가 6가지여서 전체 경우의 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36가지예요. 자, 36가지 중에서 자, 케이스를 나눠보면 이렇게 3 미만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4가지만 있죠. 그래서 여기 4를 쓰게 되면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위에서 둘 다 3 미만의 눈이 나올 확률은 자, 9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이라는 확률에서 둘 다 3 미만의 눈이 나올 확률을 빼주면 얘가 뭐다?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3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하나는 3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전체 확률 1에서 둘 다 3 미만의 눈이 나올 확률을 빼주면 뭐 나머지 확률이 뭐 둘 중에 하나는 3 이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 반대 확률을 구해서 빼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건 고등학교 때도 유효한 거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83번을 볼까요? 준영이네 반 학생 35명은 각각 1번부터 35번까지 자신의 번호를 갖고 있다. 선생님이 번호를 임의로 택하여 해당 학생에게 질문을 할 때 5의 배수 또는 8의 배수인 번호를 선택할 확률은 이라고 했네요. 자, 선생님은 번호를 임의로 택하여 자, 해당 학생에게 질문을 한답니다. 자, 한 명을 뽑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자, 1번부터 35번까지 임의로 부를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5가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 볼까요? 5의 배수 또는 8의 배수인 번호를 택할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5의 배수를 찾아보면 몇 가지입니까? 네, 5, 10, 15, 20, 25, 30, 35, 7가지죠. 8의 배수는 어떻습니까? 8, 16, 24, 32, 4가지죠. 자, 5와 8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는 40이기 때문에 40 이하는 겹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세보면 5의 배수가 7가지, 8의 배수가 4가지, 합치면 11가지겠죠? 그래서 5의 배수 또는 8의 배수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요.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7가지와 4가지를 더하면 11가지. 자, 11가지가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따라서 5의 배수 또는 8의 배수를 선택할 확률은 자, 35분의 11이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35는 전체 경우의 수이고 자, 11은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인데 5의 배수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7가지, 8의 배수가 일어나는 경우는 4가지. 그런데 이 5의 배수를 선택할 때와 8의 배수를 선택할 때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자,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을 적용해서 더한다. 그래서 11이 나온다. 그래서 전체 확률은 자, 35분의 1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84번 볼까요? 오른쪽 전기 회로에서 두 스위치 A, B가 닫힐 확률이 각각 3분의 2, 5분의 3일 때 전구에 불이 들어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전구에 불이 들어오려면 이 스위치가 둘 다 닫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A 스위치와 B 스위치 모두 닫힐 확률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A 스위치가 닫힐 확률은 3분의 2고 B 스위치가 닫힐 확률은 5분의 3이에요. 그래서 자, A도 닫히고 그리고 B도 닫힐 확률은 A가 닫힐 확률과 B가 닫힐 확률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A가 닫힐 확률이 3분의 2고 B가 닫힐 확률이 5분의 3이니까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5분의 2네요. 그래서 전구에 불이 켜질 확률이 5분의 2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1085번 봅시다. 어느 음악밴드는 지하를 포함한 여학생 5명과 찬우기를 포함한 남학생 7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연에서 밴드를 소개할 여학생 1명과 남학생 1명을 임의로 뽑을 때 지하가는 뽑히고 찬우기는 뽑히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네, 지하는 뽑히고 찬우기는 뽑히지 않을 확률을 물어봤네요. 자, 그렇다면 지하가 뽑힌다는 것과 찬우기가 뽑히지 않는다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야 되겠네요. 자, 지하가 뽑힐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지하가 뽑힐 확률은 5명 중에 자, 지하 1명을 뽑아야 되니까 확률은 5분의 1이죠. 그죠? 찬우기가 뽑히지 않을 확률은 어떻습니까? 남학생이 7명인데 7명 중에서 찬우기를 제외한 6명 중에 1명을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7분의 6이 됩니다. 자, 지하는 뽑히고 찬우기는 뽑히지 않을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두 확률을 곱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자, 5분의 1 곱하기 7분의 6 따라서 35분의 자, 6이 지하는 뽑히고 찬우기는 뽑히지 않을 확률이겠죠. 이해됩니까? 1086번 봅시다. 어느 오디션에서 두 참가자 A, B가 본선에 진출할 확률이 각각 8분의 3, 9분의 5일 때 적어도 한 명이 본선에 진출할 확률은 이라고 했네요. 네, 또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적어도 한 명이 본선에 진출할 확률이니까 A가 진출하거나 A는 진출하지 못하고 B가 진출하거나 아니면 A, B 모두 진출하는 경우인데 세 가지 확률을 구해서 더하는 것보다는 자, A도 진출하지 못하고 B도 진출하지 못한 이 확률을 전체의 확률에서 빼주는 게 계산량이 적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A도 진출하지 못하고 B도 진출하지 못할 확률을 구해 볼 겁니다. A가 진출하지 못할 확률은 자, A가 진출할 확률이라고 하면 A가 진출하지 못할 확률은 1 빼기 PA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1 빼기 A가 진출할 확률이 자, 8분의 3이니까 여기는 자, 8분의 3 빼시면 8분의 5. 그죠? A가 진출하지 못할 확률이 8분의 5. 자, 그리고 우리는 B가 진출하지 못할 확률을 구할 건데 자, B가 진출할 확률이라고 본선에 진출할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B가 진출하지 못할 확률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1 빼기 자, B가 진출할 확률 9분의 5를 빼주면 자, 9분의 4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8분의 5와 여기 있는 9분의 4는 자, 8분의 5는 A가 진출하지 못할 확률이고 자, 9분의 4는 B가 진출하지 못할 확률이죠. 그래서 A도 진출하지 못하고 B도 진출하지 못할 확률은 이 두 확률을 곱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8분의 5 곱하기 자 9분의 4 둘 다 진출하지 못할 확률입니다. 자, 이렇게 약분해서 2를 쓰면 18분의 5가 둘 다 진출하지 못할 확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적어도 한 명이 본선에서 진출할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전체 확률 1에서 둘 다 진출하지 못할 확률을 빼주면
18분의 13. 얘는 둘 중에 적어도 한 명이 본선에 진출할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18분의 13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적어도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대 확률을 구해서 빼주는 방식으로 갈 거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87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을 16등분한 관역에 화살을 2번 쏠 때 적어도 한 번은 노란색에 꽂힐 확률을 구하시오. 단 화살은 관역을 벗어나지 않고 경계선에 꽂히지 않는다. 자, 또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적어도. 적어도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네, 적어도가 나오면 반대 확률을 구해서 빼준다. 전체 확률 1에서 빼준다. 이렇게 푼다고 했었죠. 적어도 한 번은 노란색에 꽂힐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둘 다 노란색에 꽂히지 않을 확률을 구해서 그 확률을 1에서 빼주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합시다. 자, 노란색 부분은 전체 16개 중에서 4개가 있죠. 그래서 노란색 부분에 꽂히지 않을 확률이라는 것은 16개 중에서 4를 뺀 12, 16분의 12가 노란색 부분에 꽂히지 않을 확률이죠. 이 16분의 12는 약분하게 되면 4분의 3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란색 부분에 꽂히지 않을 확률이 4분의 3인 거예요. 첫 번째 노란색 부분에 꽂히지 않을 확률이 4분의 3, 두 번째도 노란색 부분에 꽂히지 않을 확률이 4분의 3. 둘 다 일어나야 되니까 곱하기. 그죠? 자, 이 확률을 전체 확률 1에서 빼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계산해보면 1 빼기 16분의 9가 되고요. 얘는 16분의 7이 되겠죠. 그래서 둘 다 노란색 부분에 꽂히지 않을 확률은 적어도 한 번은 노란색 부분에 꽂힐 확률은 16분의 7이더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적어도가 있으면 반대 확률을 구해서 전체 확률 1에서 빼준다. 그죠? 자, 그러면 반대 확률이 뭐냐? 적어도 한 번은 노란색에 꽂힐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노란색 부분에 꽂히지 않을 확률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전체가 16가지인데 그 중에 노란색이 4개니까 노란색 부분에 꽂히지 않을 확률은 16분의 12. 약분하면 4분의 3. 자, 그래서 첫 번째에 노란색 부분에 꽂히지 않을 확률이 4분의 3, 두 번째 노란색 부분에 꽂히지 않을 확률이 4분의 3.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꽂히지 말아야 되니까 곱하기. 자, 그리고 적어도가 나왔으니까 1 빼기로 쓰면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16분의 7이 된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088번. 수지는 매일 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등교한다. 자, 수지가 등교할 때 버스를 탄 다음 날 버스를 탈 확률은 5분의 2이고 지하철을 탄 다음 날 버스를 탈 확률은 3분의 2라고 한다. 수지가 이번 주 화요일에 버스를 타고 등교하였다면 이틀 후인 목요일에 지하철을 타고 등교할 확률은 이라고 했네요. 자, 수지는 매일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고 등교를 한답니다. 네,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탄답니다. 자, 다음 이제 수지가 등교할 때 버스를 탄 다음 날 버스를 탈 확률이 5분의 2라고 했죠. 그래서 다음 날 버스 지하철이라고 써둔 다음에 보시면 버스에서 버스를 탄 다음 날 버스를 탈 확률이 5분의 2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버스를 탄 다음 날 지하철을 탈 확률은요. 등교는 해야 되니까 매일 등교는 해야 되니까 버스를 탄 다음 날 지하철을 탈 확률은 여기는 5분의 3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지하철을 탄 걸 봅시다. 지하철을 탄 다음 날 버스를 탈 확률이 3분의 2랍니다. 그죠? 지하철을 탄 다음 날 버스를 탈 확률이 3분의 2라는 거죠. 자, 요거는 이렇게 해서 3분의 2고요. 그러면 지하철을 탄 다음 날 지하철을 탈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죠. 다음 날 등교는 해야 되니까 지하철 탄 다음 날 버스를 탈 확률이 3분의 2면 지하철을 탈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자, 이게 화요일이라고 치면 여기가 수요일이고요. 목요일이 또 있겠죠. 자, 목요일은 여전히 여기가 자, 버스, 자, 지하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수지가 이번 주 화요일에 버스를 타고 등교하였다면 자, 이틀 후인 목요일에 지하철을 타고 등교할 확률을 물어봤죠. 자, 그러면 그렇게 갈 가능성을 봅시다. 자, 버스를 타고 자, 화요일에 버스를 탄답니다. 그러면 버스나 지하철을 타야 되겠고 그 다음은요. 네, 버스를 타고 수요일날 버스를 타고 목요일날 지하철을 타고 수요일날 지하철을 타고 자, 목요일날 지하철을 타고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요일날 버스를 탔다면 수요일날 버스, 목요일날 지하철. 그리고 자, 또 화요일 버스 탔다면 수요일날 지하철, 목요일날 지하철.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겠죠. 그죠? 자, 이렇게 가는 경우를 봅시다. 자, 버스에서 버스로 갈 확률은 5분의 2죠. 네, 5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버스에서 지하철을 탈 확률은 요걸 따라가야 되겠죠. 요거는 얼마입니까? 5분의 3이네요. 그죠? 자, 이때 버스에서 버스로 가는 경우와 버스에서 지하철로 가는 이 두 가지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확률에서 동시라는 것은 한 번의 기회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자, 동시에 일어나야 하니까 이 두 확률을 곱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곱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두 번째 수요일날 지하철을 타고 목요일날 지하철을 타는 경우를 봅시다. 화요일날 버스를 탔을 때 수요일날 지하철을 탈 확률은 5분의 자, 3이죠. 그죠? 네, 5분의 3이 될 거고요. 5분의 3 씁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날 지하철을 탔을 때 목요일날 지하철을 탈 확률은 자, 지하철에서 지하철을 탈 확률은 3분의 1이죠. 여기가 3분의 1 되겠죠. 자, 이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한 번의 기회에 일어나야 되니까 둘이를 곱해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는 곱하기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경우와 이렇게 가는 경우는 자, 한 번의 기회에는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확률과 여기서 나올 확률을 자, 더하면 되죠. 첫 번째 확률은 자, 25분의 자, 6이 될 거고요. 두 번째 확률은 약분하면 5분의 1이 되겠군요. 그죠? 자, 25분의 6과 5분의 1을 더해봅시다. 더해보면 25분의 11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틀 후인 목요일에 지하철을 타고 등교할 확률은 자, 25분의 1이다. 이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자, 1089번 볼까요? 세 학생 A, B, C가 자유투를 성공할 확률은 각각 2분의 1, 4분의 3, 5분의 2이다. A, B, C가 각각 한 번씩 자유투를 할 때 두 학생만 성공할 확률은 이라고 했죠. 두 학생만 성공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자, A, B, C가 있을 때 자, A는 실패하고 B, C가 성공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는 자, A, C는 성공하고 B가 실패하는 경우 세 번째는 A, B는 성공하고 C는 실패하는 경우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첫 번째를 봅시다. 첫 번째는 자, A 학생이 자, 실패를 하는 확률을 구해 볼 텐데 성공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실패할 확률은 자, 1 빼기 성공할 확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실패할 확률 2분의 1. 자, 그리고 B가 성공할 확률이 4분의 3. 그죠? C가 성공할 확률이 5분의 2. 그죠? 자, 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자, 한 번의 기회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약분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약분을 하게 되면 자, 이쪽은 얼마입니까? 20분의 3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B가 실패하는 경우죠. A 성공하고 B 실패하고 C 성공하고 A가 성공할 확률은 2분의 1. B가 실패할 확률은 1 빼기 성공할 확률. 그죠?
그러면 4분의 1. C가 성공할 확률은 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한 번의 기회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하기. 약분해 볼까요? 자, 이렇게 약분하시면 자, 얼마입니까? 20분의 1이네요. 그죠? 네, 20분의 1이 되었고요. 세 번째 봅시다. A, B는 성공하고 C가 실패할 확률이죠. A 성공할 확률은 자, 2분의 1. B 성공할 확률은 4분의 3. C 실패할 확률은 자, 1 빼기 성공할 확률. 자, 5분의 3이네요. 한 번의 기회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하기. 약분해 볼까요? 네, 약분할 게 없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다? 40분의 9. 두 학생만 성공할 확률은 각각의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있고 이 세 가지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진 않죠. 그럴 경우에는 이 확률을 더할 겁니다. 자, 이 세 확률을 더해 봅시다. 20분의 3 더하기 자, 20분의 1 더하기 자, 40분의 자, 9입니다. 얼마가 나옵니까? 네, 40분의 17이 되죠. 그죠? 17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는 40분의 6이 될 거고요. 그죠? 얘는 40분의 2가 되겠죠. 그죠? 그럼 6, 2, 9를 더하게 되면 17. 그죠? 그래서 40분의 17. 약분이 안 되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자, 1090번 봅시다. 자, 20개의 제비 중에서 4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이 상자에서 나영이가 제비 1개를 뽑아 확인하고 다시 넣은 후 선우가 1개를 뽑을 때 나영이는 당첨 제비를 뽑고 선우는 당첨 제비를 뽑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나영이가 먼저 뽑을 겁니다. 자, 나영이는 제비 1개를 뽑아 확인을 하고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선우가 뽑는답니다. 그죠? 자, 이때 나영이는 당첨 제비를 뽑고 선우는 당첨 제비를 뽑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 자, 그럼 나영이를 먼저 봅시다. 나영이는 20개의 제비 중에서 4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을 때 뽑을 거죠. 자, 그러면 나영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자, 20개 중에서 자, 전체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4, 20분의 4죠. 그래서 나영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20분의 4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나영이가 뽑은 제비를 다시 넣은 후에 선우가 뽑죠. 그러면 선우가 뽑을 때 환경이 바뀌었나요? 바뀌진 않았죠. 그죠? 자, 당첨 제비를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었기 때문에 전체 개수도 20개, 당첨 제비도 4개 바뀐 게 없습니다. 이때 선우는 당첨 제비를 뽑지 않을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20개 중에서 당첨 제비가 4개의 당첨 제비가 아닌 16개의 비당첨 제비를 뽑아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20개 중에서 16개. 그죠? 그래서 20분의 16. 이게 선우가 당첨 제비를 뽑지 않을 확률이죠. 자, 이 둘을 자, 곱해야 되겠죠. 왜? 나영이는 당첨 제비를 뽑고 선우는 당첨 제비를 뽑지 않는 게 한 번의 기회에 일어날 거니까요. 자, 봅시다. 곱하기를 하면 약분을 해보면 여기가 자 5분의 1이 될 거고 여기는 5분의 4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25분의 자 4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영이는 당첨 제비를 뽑고 선우는 당첨 제비를 뽑지 않을 확률은 25분의 4다. 자, 1091번 봅시다. A 주머니에는 빨간 구슬 4개와 흰 구슬 5개가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빨간 구슬 6개와 흰 구슬 2개가 들어있다. A 구슬에서 구슬 1개를 꺼내어 B 구슬에 넣은 후 B 구슬에서 구슬 1개를 꺼낼 때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여기서 문제에서 설명한 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A 주머니에서 자 구슬 하나 꺼내요. 그 꺼낸 구슬을 B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은 후에 자 B 주머니에서 1개의 구슬을 꺼낼 때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을 물어본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건 케이스가 2가지예요. 어떤 경우냐?
A 주머니에서 자, 빨간 구슬을 꺼내는 경우와 흰 구슬을 꺼내는 경우가 서로 다르겠죠. 왜냐하면 A 주머니에서 빨간 구슬을 꺼낼 경우 빨간 구슬을 꺼낸다면 B 주머니에는 빨간 구슬이 들어가는 셈이니까 그때 흰 구슬을 꺼낼 확률이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A 주머니에서 이제 빨간 구슬을 꺼낼지 흰 구슬을 꺼낼지가 B 주머니에서 구슬 한 개 꺼낼 때 확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A 주머니에서 빨간 구슬을 꺼낼 때를 생각해보면 자, 그때의 확률은 9분의 4겠죠. 그죠? 네, 9분의 4가 되고요. 흰 구슬을 꺼낼 때 확률은 자, 9분의 5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 구슬을 자, B 주머니에 집어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B 주머니에 집어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빨간 구슬이 자, 7개가 됐겠죠. 그죠? 지금 이 케이스입니다. A 주머니에서 빨간 구슬을 꺼냈을 때. 자, 그러면 이 빨간 구슬을 B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빨간 구슬이 7개, 흰 구슬이 2개죠. 자, 이때 B 주머니에서 흰 구슬을 꺼낼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네, 9개 중에서 2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9분의 2가 돼요. 그리고 자, 주머니 A에서 빨간 구슬을 꺼낸 후에 자, 주머니 B에서 또 흰 구슬을 꺼내는 거니까 한 번의 기회에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곱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곱하기. 자, 두 번째 A 주머니에서 흰 구슬을 꺼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5개 있던 흰 구슬 중에 1개가 B 주머니로 건너올 거 아닙니까? 그럼 빨간 구슬은 6개 그대로지만 흰 구슬은 3개로 바뀌겠죠. 자, 이때 흰 구슬을 꺼낼 확률은요. 9개 중에서 3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9분의 3. 자, 그리고 A 주머니에서 흰 구슬을 꺼낸 후 B 주머니 넣어서 구슬을 또 꺼내는 거니까 얘는 동시에 일어나겠죠. 한 번의 기회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경우와 이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그죠? A 주머니에서 빨간 구슬을 꺼내는 경우와 A 주머니에서 흰 구슬을 꺼내는 경우는 명백히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구한 확률을 더해도 된다. 더해야 된다. 그죠? 자, 이쪽을 계산하면 자, 여기는 81분의 8이 될 거고 여기는 81분의 15가 되겠죠. 두 확률을 더하게 되면 자, 81분의 24. 그죠? 그래서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은 얼마다? 네, 81분의 24가 된다. 이해 되겠죠? 자, 1092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의 둘레의 길이를 6등분하는 6개의 점 A, B, C, D, F가 있다. 이 점 중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 때 정삼각형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이 3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는 6C3이 됩니다. 6개 중에서 순서 없이 3개를 뽑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전체 경우의 수는 6C3이 됩니다. 자,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는 네, 앞에 있던 6이 분자로 올라가고요. 여기 있던 3은 분모로 내려갑니다. 그죠? 네, 3 팩토리얼이 되고 그 다음에 6 빼기 3을 하면 3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3 팩토리얼 하면 여기는 3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얘를 계산하면 4, 5, 6이고 이렇게 약분하면 자, 20이 되겠죠. 그죠? 네, 전체 경우의 수는 자, 20가지. 즉 삼각형을 만들어질 수 있는 삼각형은 총 20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자,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는 자 정삼각형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삼각형은 세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A, B, C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돌려봅시다.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두 개죠. 조금 더 돌려보면 아까랑 똑같죠. 그죠? 자, 아까 처음에는 A, C, E였고요. 그죠? 두 번째는 B, D, F인데 세 번째는 다시 A, C, E가 되겠죠. 여기 온 거죠. 네 번째는요. 네, B, D, F랑 똑같죠. 그죠? 다섯 번째는요. 네, A, C, E랑 똑같죠. 여섯 번째는요. B, D, F랑 똑같죠. 그래서 정삼각형은 두 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확률을 구해보자고 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20가지고 정삼각형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확률은 자 10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1093번을) 봅시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P가 원점이 있다.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이만큼,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1만큼 점 P를 움직이기로 하였다.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점 P가 원점에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네. 네.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봐야 되겠죠. 그죠? 네. 전체 경우의 수는 네. 전체 경우의 수는 동전을 3번 던졌으니까 앞, 뒤, 앞, 뒤, 앞, 뒤. 동전 첫 번째 동전이 자, 앞, 뒤고 두 번째 던졌을 때도 앞, 뒤고 세 번째 던졌을 때도 앞, 뒤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여기서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곱하기 전체 경우의 수는 8가지입니다. 그죠? 8가지가 있는데 점 P가 원점에 있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언제 원점에 가는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동전을 3번 던집니다. 앞면이 나올 때를 X, 뒷면이 나올 때를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경우를 다 합치면 3번이 되겠죠. 그죠? 그죠? 자, 그리고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2만큼 가고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1만큼 가기로 했는데 오른쪽으로 2만큼 간다는 것을 플러스 2라고 하고 왼쪽으로 1만큼 간다는 것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자 2x 빼기 y가 얼마다? 0이 된다. 앞면이 나왔을 때 두 칸씩 오른쪽으로 가고 뒷면이 나왔을 때 1만큼 뒤로 갈게. 그랬더니 결과가 뭐다? 0이더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 두 식을 연립을 해볼 거예요. 자, 두 식을 더해보면 3x가 3이 되니까 x는 자 1이고 자 y는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면 한 번, 뒷면 두 번이 나와야 됩니다. 자, 앞면 한 번, 뒷면 두 번인데 이것을 나열해 보면 앞, 뒤도 있고 뒤, 앞, 뒤도 있고 뒤, 앞도 있겠죠. 그래서 3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습니까? 2가지, 2가지, 2가지에서 8가지죠. 그런데 자, P가 원점에 있을 때에는 자, 오른쪽으로 이제 이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한 칸씩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의 순서에 따라서 앞, 뒤, 앞, 뒤, 앞 3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8이고 P가 원점에 있는 경우의 수가 3이니까 자 원점에 있을 확률은 8분의 3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1094번을 볼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ax 빼기 by는 3이 2,1을 지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어떤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난다는 것은 이 점의 좌표를 이 직선에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x에 2를 대입하고 y에 1을 대입하게 되면
식을 써보면 2a 빼기 b는 자 3이라는 식이 성립을 합니다. 이때 a, b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에서 나온 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식을 조금 정리해 보면 b는 하고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2a 빼기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자, 이때의 경우의 수를 보면 a가 1일 때 b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 b는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라고 했기 때문에 1, 2, 3, 4, 5, 6 중에 선택을 해야 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고요. 두 번째, a가 2라면 4 빼기 3이니까 b는 1일 것이고, a가 3이라면 6 빼기 3이니까 3이 될 것이고, a가 4라면 8 빼기 3이니까 5가 되겠죠. a가 4라면 b는 5가 되겠죠. a가 5가 되면 어떻습니까? b가 7이 되니까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만 있는 거예요. 자, 주사위 a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6가지, 주사위 b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6가지, 동시에 던지기로 했으니까 곱하기, 그쵸?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 그런데 자, 요 관계식을 만족하는 경우는 1, 2, 3, 3, 5, 4밖에 없더라. 세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확률은 36분의 3, 따라서 12분의 1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6 곱하기 6 해서 36가지고요. 그 다음에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는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는 경우인데, 어떤 직선이 점을 지난다는 것은 그 점의 좌표를 그 직선에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대입해보니 이런 식이 나올 거고요. 식을 정리해서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몰 a, 스몰 b는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을 각각 a, b라고 둔 거니까 a와 b는 모두 1, 2, 3, 4, 5, 6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a가 1일 때는 자, b가 마이너스 1에서 안 되고, a가 2라면 b는 1, a가 3이라면 자, b는 3, a가 4라면 b는 5.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36분의 3, 확률은 12분의 1.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95번 문제를 봅시다. 세 장의 문자 카드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렬로 나열하였다. 이것을 잘 섞은 후 임의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 카드는 처음의 위치에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A, C, T를 다시 섞어서 나열할 때 자, A, T, C 혹은 T, C, A처럼 자, A 카드 자기 자리에 있죠. 자, 여기는 C 카드 자기 자리에 있죠. 적어도 한 카드는 자기 자리에 있도록 해달라. 그때의 확률은 얼마냐?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떻게 풀까요? 네, 문제에서 보면 적어도라는 이 단어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가 등장하면 어떻게 푼다고 했나요? 네, 적어도가 등장을 한다면 전체 확률 1에서 반대 확률을 빼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의 반대 확률은 뭐냐 하면 어느 한 카드도 처음에 위치에 있지 않을 확률이 반대 확률이 되는 겁니다. 자, 반대 확률을 구해봅시다. 반대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한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A, C, T 이 세 장의 카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겠죠. 세 장을 자,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뭡니까? 3 팩토리얼이지, 그죠? 첫 번째는 3장, 두 번째는 2장, 그 다음에 1장 이렇게 해서 3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6가지. 자, 그런 다음에 제자리에 있지 않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A 자리에 A가 오지 못하니까 여기는 C와 T가 올 수 있겠죠. 자, 남아있는 카드는 자, A 자리에 C를 썼으면 남아있는 카드는 A와 T가 남아있는데요. A, T를 쓴 다음에 CA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T 자리에 T가 들어가는 거라서 안 되고요. 자,
CT라고 쓰면 모두 다 자기 자리에 있지 않죠, 그죠? 자, 그리고 A 자리에 T가 들어 앉아 있으면, 자, 여기 C 자리에는 남아 있는 게 A와 C가 남아 있는데 C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A만 쓸 수 있겠죠. 자, A가 되고요. 남아 있는 게 네, C 하나 있죠, 그죠? 네, 이건 자기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리에 있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6이고 자기 자리에 있지 않은 경우의 수가 2니까, 자, 어느 한 카드도 자기 자리에 있지 않을 확률은 3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6분의 2니까 3분의 1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적어도 어느 한 카드는 처음에 위치에 있을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 전체 확률 1에서 자, 반대 확률 3분의 1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1 빼기 3분의 1은 얼마다? 3분의 2다. 그래서 적어도 한 카드는 처음 위치에 있을 확률은 자,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적어도가 등장하면 전체 확률 1에서 자, 반대 확률을 구해서 빼주는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1096번 봅시다. 8개의 제비 중 3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윤아가 먼저 한 개를 뽑고 재현이가 나중에 한 개를 뽑는다고 한다. 다음을 구하시오. 1번 윤하와 재현이가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라고 했네요. 자,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단서 조항을 봅시다. 단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요거 꽤 중요하죠. 자, 1번에서 보면 윤아도 당첨되고 재현이도 당첨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윤아는 8개의 제비 중에서 3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뽑기를 하는 거라서 윤아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뭘까요? 네, 8분의 3이죠. 네. 그 다음 재현이를 봅시다. 재현이는 윤아가 뽑은 제비를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제비가 하나 줄었어요. 그래서 자, 전체 제비의 개수는 7개. 당첨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당첨 제비도 줄었어요. 2개로 줄었죠. 그러면 재현이는 7개 중에서 2개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당첨 제비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확률이 뭐가 되겠어요? 네, 7분의 2가 되겠죠. 그죠? 윤아도 뽑고 재현이도 뽑아야 되니까 한 번의 기회에 둘 다 일어나야 되니까 곱하기를 하겠죠. 자, 요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약분하면 4, 여기는 1이니까 28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윤아와 재현이가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28분의 3이 됩니다. 2번을 볼까요? 윤아가 당첨 제비를 뽑지 않고 재현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라고 했어요. 자, 윤아가 다시 뽑아봅시다. 윤아는 당첨 제비를 뽑지 않을 거니까 8개의 제비 중에서 당첨 제비가 아닌 5개의 제비 중 한 개를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윤아가 당첨 제비를 뽑지 않을 확률은 8분의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재현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알아봅시다. 윤아가 뽑은 당첨 제비를 다시 집어넣지 않으니까 자, 제비의 개수는 7개로 줄었어요. 하지만 당첨 제비를 뽑은 건 아니니까 당첨 제비는 여전히 3개입니다. 그러면 전체 제비의 개수가 7개, 당첨 제비가 3개인 상태에서 재현이가 자, 제비를 뽑죠. 그때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7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7분의 3. 한 번의 기회에 둘 다 일어나야 되니까 곱하기. 그래서 계산하면 56분의 15.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재현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라고 했는데, 자, 이 말처럼 그리 간단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아가 뽑고 그 다음에 재현이가 뽑을 건데, 윤아가 당첨 제비를 뽑는 경우 그리고 윤아가 당첨 제비를 뽑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 재현이가 뽑을 확률이 달라지거든요. 이해됩니까? 자, 근데 다행히 첫 번째 윤아와 재현이가 모두 당첨 제비를 뽑는 확률을 구했고요. 두 번째는
유나가 당첨제비를 뽑지 않고 재현이가 당첨제비를 뽑는 확률을 구해두었습니다. 결국 1번, 2번 둘 다 재현이는 당첨제비를 뽑았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확률을 더해야 할까요? 곱해야 할까요? 네,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니까 더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8분의 3과 56분의 15를 더할 겁니다. 자, 28분의 3 더하기 56분의 15 이렇게 계산하면 56분의 21이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네, 잠깐 볼까요? 자, 28분의 3이 자 56분의 6이 되고, 자 여기 56분의 15 그대로 있으니까 둘이 더하면 56분의 21이 되고, 이 두 수는 7로 약분이 되죠. 그죠? 7로 약분이 됩니다. 여기는 3이 나올 거고 여기는 8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확률은 8분의 3. 따라서 재현이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자 8분의 3인 거죠. 네, 1097번을 봅시다. 유진, 진이, 성호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번 할 때 유진이가 이길 확률은 이라고 했네요. 네, 가위바위보를 한다네요. 유진, 진이, 성호를 써봅시다. 유진, 자 진희, 자 성호. 우리는 확률을 구할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할 겁니다. 유진이가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가위바위보 세 가지니까 3, 진이 역시 세 가지, 성호 역시 세 가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곱하기.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27가지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유진이가 이기는 경우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 이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 한 사람이 이기고 두 사람이 짐. 이렇게 한 사람이 이기고 두 사람이 똑같은 걸 내서 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똑같은 걸 내고요. 한 사람이 지는 것을 내어서 이렇게 2대1로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위바위보를 할 때 맨 마지막 한 명만 뽑지만 이 문제에서는 유진이가 이길 확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1에 유진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유진이가 2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이 자 들어가서 자 이기고 또 한 명만 지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와 요 케이스를 나누어 볼 겁니다. 자, 한 명이 이기고 자, 2명이 지는 경우는 이런 경우겠죠. 유진이가 가위를 내고 진이와 성호가 보를 내면 지겠죠. 그죠? 유진이가 바위를 내고 진이와 성호가 가위를 내면 네, 유진이가 여전히 이기겠죠. 유진이가 볼을 내고 자 진이와 성호가 바위를 내면 자 유진이가 이기겠죠. 그죠? 자 이렇게 자 유진이만 이기는 경우가 자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기니까 이쪽에 써봅시다. 유진, 진희, 자 성호인데 자 두 사람이 이기고 한 사람이 진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유진이와 진이가 이기고 성호가 지는 경우, 자 유진이가 가위를 내고 자 진이가 가위를 내고 자 성호가 볼을 내는 경우, 그죠? 자 유진이가 바위를 내고 자 진이가 바위를 내고 자 성호가 볼을 그러니까 가위를 내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유진이가 볼을 내고 자 진이도 볼을 내고 성호는 바위를 내는 경우, 자 얘네 둘이 같고 얘가 지는 경우죠. 이렇게 유진이와 진이가 이기고 성호가 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 유진이 이기고 성호 이기고 진이가 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유진이가 가위를 내고 자 성호도 가위를 내고
진이는 보를 내고, 그죠? 그 다음에 유진이가 바위를 내고, 성호도 바위를 내고, 진이는 가위를 내는 경우. 그 다음에 유진이가 보를 내고, 자, 성호도 보를 내고, 진이가 바위를 내는 경우. 자,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유진이만 이기는 경우는 자, 세 가지. 네, 쓰다가 보니까 유진을 썼죠. 자, 유진이만 이기는 경우 세 가지. 그 다음에 유진이랑 다른 한 사람이 함께 이기는 경우가 있는데, 자, 유진이랑 진이가 함께 이기는 경우가 세 가지. 유진이랑 자, 성호가 함께 이기는 경우도 세 가지. 그래서 총 9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27가지인데, 자, 유진이가 이기는 경우가 9가지니까 유진이가 이길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27분의 9가 되어서 3분의 1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98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에 공을 넣으면 아래쪽으로만 이동하여 PQRS 중 어느 한 곳으로 공이 나오는 관이 있다. A에 공을 하나 넣었을 때 공이 Q로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봅시다. 여기 공을 넣었더니 여기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Q로 나와야 된답니다. 자, 이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갈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네, 똑같다고 치면 확률이 2분의 1이 되겠죠? 이쪽도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1이 갈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2분의 1이 되겠죠? 여기도 반대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갈림길에서 또 역시 2분의 1,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여기도 이 갈림길에서 갈라질 확률이 자, 2분의 1, 자, 이쪽도 2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자, 갈림길에서 갈라질 확률이 모두 2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Q로 가는 경로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또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올 수 있겠죠. 그죠? 이 경로에 따른, 자, 이 경로로 오면 그때의 확률을 볼까요? 이쪽에서 2분의 1을 택하고, 이쪽에서 2분의 1을 택하고, 이쪽에서 2분의 1을 택하죠. 2분의 1이 3개 있죠. 그죠? 그래서 자, 2분의 1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를 볼까요? 이렇게 올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자, 아까는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번에는 이렇게 온답니다.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또 3개가 곱해지겠군요. 그죠? 자, 똑같으니까 잠깐 보류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다 썼죠. 그죠? 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쪽으로 가서 Q를 가려면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죠? 자,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자, 확률이 2분의 1. 여기서 이쪽으로 갈 확률이 2분의 1. 여기서 이쪽으로 갈 확률이 또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이 3개죠. 자, 결국 이렇게 갈 확률이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갈 확률이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갈 확률이 2분의 1의 세제곱, 이런 게 3개 있죠. 그죠? 그래서 확률이 얼마다? 8분의 3이다. 자, 그래서 공이 Q로 나올 확률은 자, 8분의 3이다. 확률의 곱셈을 이용해서 풀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1919번 봅시다. 주머니에 파란 공 5개, 노란 공 3개가 들어있다. 유미, 아영, 현지 세 사람이 1회에는 유미, 2회에는 아영, 3회에는 현지, 4회에는 유미, 아영, 현지 순서로 주머니에서 공을 1개씩 꺼내는 놀이를 하였다. 먼저 노란 공을 꺼내는 사람이 이긴다고 할 때 아영이가 이길 확률은 이라고 했네요. 단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유미, 아영, 현지 순서대로 이제 뽑기로 했으니까 자 써봅시다. 유미, 자 아영, 자 현지, 유미, 아영, 자 현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아영이가 이기고 싶은 거예요. 자, 아영이가 첫 번째에 노란 공을 뽑아서 이길 수도 있겠고 다섯 번째에 노란 공을 뽑아서 이길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 노란 공을 뽑아서 이길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이 유미는 노란 공을 뽑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체 공이 8개가 있는데 자, 유미는 파란 공을 뽑습니다. 그쵸? 노란 공을 뽑아야 이기니까 유미는 안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유미는 첫 번째 파란 공을 뽑을 확률은 8분의 5입니다. 자, 그러면 공이 8개에서 1개 줄었죠. 왜? 다시 넣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7개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파란 공도 자 4개로 바뀌었죠. 그죠? 이때 아영이가 노란 공을 꺼내서 이길 확률은 공이 7개 남아있으니까 7분의 자 노란 공이 3개 자 그 중에 1개를 뽑으면 아영이가 이기겠죠. 그래서 그리고 한 번의 기회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곱하기를 하면 자 아영이가 이길 확률이죠. 이게 아영이가 처음에 노란 공을 뽑아서 이길 확률이라고 할 수 있죠. 계산은 좀 이따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아영이가 다섯 번째로 자 아영이가 두 번째로 공을 뽑았을 때 여기에서 공을 뽑아서 이길 확률을 알아볼 겁니다. 유미는 파란 공을 뽑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8분의 5고요. 자, 첫 번째 아영은 파란 공을 뽑아야 되니까 공이 7개 남은 것 중에서 파란 공은 4개 남아 있으니까 7분의 4. 역시 파란 공을 뽑아야 되고요. 현지도 파란 공을 뽑아야 되겠죠. 공이 6개 남아 있는데 파란 공은 3개만 남아 있죠. 앞에 둘 다 파란 공을 뽑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지는 또 파란 공을 뽑아야 되겠죠. 공이 5개 남아 있는데 자 파란 거를 3번 뽑았으니까 파란 공이 2개 남아 있겠죠. 그 중에 1개를 뽑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번에 아영이는 공이 총 4개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노란 공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노란 공은 3개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 모든 것이 한 번의 기회에 일어나야 되니까 자 곱하기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서 나올 확률은 8, 7, 56분의 3, 5, 15죠. 그래서 56분의 15가 되고요. 두 번째, 자, 요걸 계산해 볼 텐데요. 약분을 좀 해봅시다. 이렇게 5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4도 지우고요. 그 다음에 6과 6을 지우고요. 자, 그러면 남은 것은 뭡니까? 분모에는 8, 7만 남아있으니까 56이 될 거고요. 분자는 3이 남아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와 이 경우는 이제 동시에 발생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두 확률을 더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56분의 15와 56분의 3을 더할 건데요. 자, 56분의 18이 되고 얘를 2로 나누게 되면 자, 28분의 자, 9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이해됩니까?